여러분, 부모의 사랑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들 집에 반찬을 싸들고 갔던 그날, 제가 들은 말은 가슴을 찢어놨습니다. 3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에 담긴 반찬통, 그리고 돌아온 며느리의 차가운 요구. 과연 부모의 희생은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할까요? 오늘 이야기는 당신의 마음 깊은 곳을 울릴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토요일 아침, 부지런히 부엌에서 움직였습니다. 며칠 전 만든 장조림, 갓 담근 김치, 시골에서 공수한 나물까지 반찬을 정성스럽게 챙겼습니다. 오랜만에 아들 얼굴도 볼 겸 며느리의 부담을 덜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싸가면 좋아하겠지. 중얼거리며 반찬통을 작은 여행 가방에 넣었습니다. 아들 집에 도착하니 며느리는 출근한 상태였습니다. 오랜만에 아들 밥 차려줘야지. 식탁에 반찬을 쭉 펴고 밥을 차려줬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 맛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아들의 반응에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엄마가 한 번에 많이 싸왔으니 냉장고에 잘 넣어놔. 먹고 힘내. 그렇게 아들의 환한 웃음을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아들이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엄마, 그 가방 어디 있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옷방에 넣어뒀는데. 왜 그러니? 아들은 옷방으로 달려가 가방을 열어보더니 울상이 되었습니다. 엄마, 이 가방 300만 원짜리 명품이에요. 와이프가 난리 났어요. 냄새 배면 어쩌냐고 하면서 가방 다시 사라고 하면 큰일이에요.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시장에서 산 것처럼 보이는 가방이 그런 값비싼 명품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난 그냥 반찬 싸기 좋은 크기로 보여서 저번 너희 집 갔을 때 반찬 챙겨주려고 가져와서 사용한 가방이란다. 아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물티슈로 닦아보겠다고 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부모로서 최선을 다했지만 그날의 충격은 오래 남았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가방 좀 조심하셨어야죠. 저희는 아끼며 사용하는 가방을 어떻게 그렇게 사용하세요? 미안한 마음에 그게 명품인지 몰랐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니 이해해주겠니? 라고 사과했지만 며느리의 태도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저희 물건 함부로 쓰지 말아주세요. 그 가방도 새로 사주실 거 아니잖아요. 저는 속으로 뜨끔했습니다. 반찬을 싸주고도 이런 말을 들어야 한다니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꾹 참았습니다. 며느리는 명품 가방 이야기를 넘어서 다른 요구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희 집 생활비도 많이 빠듯해요. 어머니가 조금 더 지원해 주실 순 없을까요? 이제는 당황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지원을 거절하면 또 어떤 말이 오갈지 걱정스러웠습니다. 며느리가 집안의 균열을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와의 통화가 끝난 후 곧이어 아들이 직접 집을 찾아왔습니다.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고 문을 열자마자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집 살 때 3억 지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워요. 전원주택 팔고 2에서 3억만 더 지원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 말에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전원주택 팔라고? 네가 그 돈 때문에 부모의 노후를 망치겠다는 거야. 남편은 흥분한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들은 오히려 당당하게 대꾸했습니다. 어차피 상속받을 돈 아닌가요? 미리 받아서 효율적으로 쓰겠다는데 왜 이렇게 과민 반응을 하세요? 남편은 아들의 뺨을 때렸습니다. 넌 그런 말을 하려고 여기 온 거냐? 내 부모가 어떤 희생을 했는지 알기나 해. 그날의 충격적인 대화는 집안 분위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차마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아들의 등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그날의 대화는 계속 떠올랐습니다. 남편은 하루 종일 말이 없었고
저 또한 마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저녁 식사 중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녀석이 언제 이렇게 됐을까? 우리 둘이 다 잘못 키운 거야. 젊었을 때부터 책임감 없이 키운 탓이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지 않아. 아들도 힘들겠지. 하지만 저런 말은 너무 가슴 아프잖아. 우리도 이제는 더 이상 도와줄 수 없잖아. 남편은 술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아들한테 부모로서 마지막 경고를 해야겠어.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흔들렸습니다. 아들에게 부모로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고민이 가득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에게 상처받은 기억은 점점 쌓여갔습니다. 어머니로서의 역할이 부정당한 것 같아 더 괴로웠습니다. 아들이 좋아할까 싶어 싸간 반찬은 결국 분란의 씨앗이 되었고 정성이 상처로 돌아왔다는 현실이 서글펐습니다. 엄마, 사실 가방 냄새 빼는데 시간 많이 걸렸어요. 와이프가 완전 화나서 다시 사라고 했지만 저도 힘들어요. 아들은 이 한마디를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마음 한구석이 무너졌습니다. 부모의 정성은 더 이상 그들에게 당연한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모든 일이 저희 부부의 희생과 노력을 헛되게 만든 것 같아 가슴이 저렸습니다. 우리 이제 정말 다시 생각해야겠어.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이 어디까지인지 말이야.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정성을 당연하게 여기는 관계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불편해졌습니다. 아들의 회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의 태도는 점점 더 도를 넘어섰습니다. 하루는 며느리가 직접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며느리가 다짜고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 사정 아시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 심각해요. 어머니가 좀 더 도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황당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미 많이 도와줬잖아. 더는 힘들어.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니 전원주택 팔고 저희 집으로 들어오시면 되잖아요. 어차피 저희가 나중에 돌봐드려야 하는데 미리 들어오시면 모두에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며느리의 불만은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서 제 노후 생활의 터전마저 빼앗으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미안하지만 이 집은 우리 노후를 위해 마련한 거야. 이걸 포기하면 우리도 살 길이 막막해. 그러나 며느리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부모님을 얼마나 챙기는데요. 이 정도는 해주셔야죠. 그날 대화는 결국 아무 결론도 없이 끝났습니다. 남겨진 건 혼란과 마음의 상처뿐이었습니다. 며느리와의 갈등이 깊어질 즈음 아들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딘가 결연해 보였습니다. 엄마, 이번에는 진짜 심각해서 온 거예요. 회사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마지막으로 도움을 요청하려고요.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아들을 마주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인데? 아빠랑 얘기 나눠보자. 아들은 거침없이 말을 쏟아냈습니다. 전원주택 팔아서라도 2억만 지원해 주세요. 저희가 이번에 투자를 받으면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남편이 참다 못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만해라. 내가 부모의 노후를 책임질 수 있냐? 우리가 그 집을 팔면 뭘 믿고 살아가라는 거냐? 그러나 아들은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어차피 상속받을 집이잖아요. 미리 받는 게 뭐가 문제예요? 부모님 노후에 제가 책임질 테니 걱정 마세요. 남편은 얼굴이 붉어지며 소리쳤습니다. 책임? 내가 지금 책임이라는 말을 할 자격이 있냐? 너는 부모가 어떤 희생을 했는지 알기나 해. 결국 아들은 상처받은 얼굴로 집을 나갔고 남편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가족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아들과의 대화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 녀석이 저렇게 된 건 우리의 잘못이야. 너무 많은 걸 해줬어. 저는 남편의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우리 부부의 모든 희생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남편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해준 게 부족했나? 왜 이렇게 당연하게 요구만 하는 거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자녀 세대에게도 책임이 있겠지만 무조건적인 사랑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의 요구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부모의 삶을 통제하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친구와의 전화 통화에서 저는 터져나오는 울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정말 화가 나. 우리가 한 게 부족했니? 왜 자꾸 우리한테만 기대는 거야? 친구는 조용히 제 말을 들어주더니 말했습니다. 가족이니까 더 많은 걸 요구하는 걸 거야. 그런데 가족이라고 모든 걸 다 들어줘야 한다는 법은 없어. 너희도 너희 삶이 있잖아. 그 말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남편과 저는 결단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마지막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아들아, 이제 우리를 더 이상 내 돈줄로 보지 말아라. 우리도 우리 인생이 있다. 아들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부모가 자식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차갑게 구세요? 그러나 남편은 단호했습니다. 우리가 너를 위해 희생한 건 사랑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사랑을 이용하려 들면 안 된다. 더 이상 너와 이런 식으로 관계를 이어갈 수는 없다. 그날 이후 아들과의 연락은 끊어졌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이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더 나은 노후를 위해 결단을 내렸습니다. 가족 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날이 올지 모르겠지만 부모로서의 사랑은 여전히 가슴속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순간도 있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지켜야 할 사랑과 선을 배워갑니다. 부모의 희생이 당연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모두의 노후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다음 시간에도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